네, 오늘이 국정원 국조특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특위위원들 그리고 함께 이 국정원 개혁법안, 패키지 법안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오늘 일단 저희가 제의를 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그 의견을 받아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와 같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번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은 이러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공권력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특정 정당, 특정 계층의 편에 서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번 국조를 통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파헤친 진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며칠 전 K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심리전단에서는 총 12개 파트가 있었고 이곳에서 선거 개입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 개입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가 소속된 한 개 파트 뿐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19일자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동시에 1초도 안 틀리고 리트윗됐다. 이때 수백 개 계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건 물리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백 개 계정을 동원해 자동으로 리트윗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글이 수백만 건에 이른다. 참으로 모골이 소원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앞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리고 댓글 사건은 마치 휴전선에 배치된 군을 빼돌려서 국민을 대상으로 총칼을 휘두른 것과 거의 같은 행위입니다. 대북 심리전이 아닌 대국민 심리전을 폈습니다. 그것도 절반의 정권에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심리전을 폈습니다.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전국적, 국제적 망을 갖춘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은 예산과 조직 구성, 활동이 철저한 비밀에 쌓여있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동안 군림해왔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비밀로 지켜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었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소불위, 초롱성의 우물안 개구리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특권 계층의 편에 서서 절반의 국민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정원의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극좌파뿐만 아니라 극우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어떠한 극단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공권력의 엄정 중립성을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중립성의 출발은 국정원의 수사권의 폐지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막강한 정보기관을 가진 기관에 수사권까지 주면 그 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CIA 범죄는 FBI에서 잡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국정원 스스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서 대공 수사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되는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면 됩니다. 또 국정원의 투명성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투명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보기관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을 감독할 외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과도한 비밀주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와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4개의 법률에 대한 패키지 개정안입니다. 줄여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 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 파악, 정보 수집, 여론 형성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언론사의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 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며 국정원 등의 기관이 국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것에 대한 압수를 거부하려면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국정원 수사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 이제 대통령만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민주당 국조특위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좋고 여기에 없는 내용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국정원 개혁도 그만큼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 게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제 이메일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 제가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